심심한 녹한다. 잠시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구독, 좋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15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로라 9편에 해당이 됩니다. 녹한다의 로라 시즌2의 9편. 오늘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형태의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로라 가지고 데이터 주고받는 거에는 오늘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잘 된다고 보고,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늘 내일에 거쳐 가지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의 개념도 일단 그 전에 녹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라 모듈은 E220 900T에 30D라는 로라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 모듈을 제어하는 보드는 위모스 D1 R1 보드입니다. 됐죠? 그리고 현재 이 보드들에는 특정한 역할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보드는 로라 게이트웨이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로라 노드입니다. 로라 게이트웨이는 로라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라 노드에 센서나 모터나 뭐 제어할 만한 것들을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로라 노드들이 로라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n인 상황이죠. 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녹한다 월드에서 일단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여러 대를 제어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와 노드 방금 보셨죠?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제어되는 거예요. 요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것들은 로라 통신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로라. 즉 로라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인터넷 연결 안하고 로라 로라를 이용을 해서 제어되게 되는데요. 요때 이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에 연결시킬 겁니다. 이쪽에 잠깐만요. 모기가 있냐. 인터넷 공유기 LTE 라우터라든지 하여간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공유기를 게이트웨이 주변에 두고 얘를 여기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만 인터넷에 연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저 어딘가에 PC로 서버를 구동을 시킬 건데요. 데이터 수집하는 서버를 구동을 시킬 건데, 요때 이 서버도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가 수집한 정보가 인터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하죠. 인터넷.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로라 노드와 게이트웨이는 로라 커버리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라 커버리지가 지금 녹한다가 쓰고 있는 모듈은 최대 맥시멈 1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10km 안에 이 노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수집이나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순간 요 사이에는 이제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인터넷이니까. 서버는 미국에 있고 게이트웨이는 한국에 있더라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오늘 할 것은 이 서버하고 PC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C#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C# 윈폼 가지고. C샵의 윈폼. C샵 윈폼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작 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면 최종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우리 윈도우 있죠? 윈도우즈에서 사람 눈에 볼 수 있는 폼, 그 시각화된 GUI 툴을 그 윈도우 폼이라 그럽니다. 사람 눈에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요걸로 가지고 로라 데이터 수집한 거를 시각적으로 출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잡아 넣을 겁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 MySQL DB하고 비주얼 스튜디오하고는 이미 다 셋업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방법 모르시겠으면 노칸다의 C# 예제 쪽에 쭉 살펴보시면 MySQL 설치하는 거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몇 년 전 건데 그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긴 한데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로라 게이트웨이로 쓸 겁니다. 얘를 로라 노드로 쓸 건데요. 노드가 한 개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놈을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노드 두 개의 게이트웨이 한 개 구조로 가서 이 게이트웨이가 업로드하는 정보를 C# 인폼에다가 출력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습니다. 좋아요. 필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고 강민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촐하게 세 분이 오셨네요. 이거 뭐 연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그다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요. 제가 알아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하고 노드로 구성하고 데이터 주고받는 예제는 노칸다가 512편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12편 예제를 베이스로 깔고 오늘 들어가는 거니까요. 선행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하고. 탱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녹한다는 로라 모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점프 케이블이 잘 안 들어가지. 됐다. 한 칸 옆에 꽂았네. 안 들어가는 구멍이 있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로라 모듈 하나가 자 이제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코드 잡아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탱크님께서
이제 2병으로 진급하셨다라 진급 공지가 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펼쳐놓은 예제 두 개가 있는데요. 요게 512편의 5-1번 예제, 5-2번 예제입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예제고 노드 예제예요. 그럼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3개로 구성을 할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한 개죠. 요 노드 1번, 노드 2번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게이트웨이 거 노드 1, 노드 2인데, 노드 1과 노드 2는 아이디를 이제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때 로라 통신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MQTT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사용한 아이디가 현재 혼용이 돼 있는데요. 일단 게이트웨이의 아이디는 0001로 잡겠습니다. 0001 됐죠? 게이트웨이도 로라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어드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노드 1번은 주소를 02로 잡겠습니다. 이미 02로 돼 있네요. 됐죠? 미리 알아야 되는 정보부터 여기 메모를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미리 알려진 정보. 게이트웨이의 주소는 0x0001이다. 덥다. 노드 1번의 주소는 0002이다. 노드 2번의 주소는 0003이다. 또 있습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MQTT 브로커의 주소는 이거다. 미리 다 지정을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MQTT의 주소는 요거. 그 다음 게이트웨이가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토픽은 요거다. 게이트웨이가 서버 쪽으로 MQTT를 가지고 탁 업로드하는 그 토픽이 녹한다 슬러시 게이트웨이입니다. 다음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토픽은 MQTT가 뭔지 모르면 지금 녹한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MQTT에 대해서 또 선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다. 여기서 서버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구현하게 될 C#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놈하고 로라 게이트웨이하고 양방향 통신을,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될 건데, 게이트웨이 쪽으로 게이트웨이 쪽에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 될 때는 요런 토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요런 토픽으로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미리 알려진 정보고, 자, 이제 해야 될 1번 예제는 로라 게이트웨이 한 대와 로라 노드 두 대를 구성해서 512-5편에서 구현했던 예제를 그대로 작동시키시오. 오늘 이 예제에 맞게 일단 이 예제를 512편에서 했던 예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얘 주소는 03이면 되겠죠? 03. 그라고 됐네. 가상의 그리고 노드는 로라 노드는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고, 온도와 습도 값을 2초에 한 번씩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게이트웨이는 서버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여기까지 512편에서 연락에 구현했던 부분이죠. 요거 잘 작동이 되는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코드만 집어넣으면 아마 작동이 될 건데, 그 결과를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짓 하지 말고, 잠깐만요. 뭐 헷갈리냐. 로라 데이터를 로라 어베일러블 한번 받아가지고, 이미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로 돼 있네요. 아, 좋습니다. 과거에 녹한다가 잘 만들어 놨네요. 자, 노드 1번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상당히 종합 예술이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거를 오늘 녹한다가 하겠다라고 호언장담 해놨던 거를 녹한다가 과연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자신은 없습니다.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노드 1번 들어갔고, 자, 노드 2번은 방금 새롭게 연결한 거라서요. 프로그램 업로드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 안 됐네. 얘는 ESP now 코드가 들어있네요. 보니까 어떤 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지에서 사용하던 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또 프로그램 업로드 안 되네. 이게 보드가 제가 사용하는 보드 중에 좀 불량한 것들이 있는데요. 얘가 그 중에 한 개인 것 같다. 그냥 다른 걸로 바꿀게요. 이거 보드 많이 있으니까 잽싸게 딴 걸로 바꾸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보드를 갖다가. 자, 새로운 보드 연결했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신 분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얘는 잘 올라가죠, 그죠? 보드가 사람 스트레스 만드는 받게 하는 보드가 몇 개 있어요. 자,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냐. 잠깐만요. 뭐라 나와야 되는데. 뭐지? 다시 제시도 5번.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오늘 상태 안 좋네요. 그럼 조금 전에 업로드 해놨던 노드 2번에 한번 노드 1번에 가볼게요. 얘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컴퓨터에 USB 선을 뽑았다 꽂았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일단 지금 바꾸는 게 요 주소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놈 다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한 방에 되는 법이 없어. 한 방에 되는 법이. 자, 노드 1번.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 이게 안 되면 오늘 예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잘 되기를 기원을 해 주십시오. 잘 작동이 되기를. 아, 보레이트가 혹시 9600으로 돼 있나? 아, 그러네요. 보레이트를 9600으로 해놨네요. 아, 이 멍청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 96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레이트를 9600으로 해놨고, 화면에 안 나온다고, 보드 탓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탱크님이 시리얼 속도라고 딱 집어주셨네요. 그 원인이 맞았습니다. 자, 얘도 리셋 딱 때려보시면 주소 3번에 921.13MHz의 픽스드 트랜스미션에 TX 파워 21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OK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이트웨이 코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노드에 전원을 올려주면 2초에 한 번마다 데이터를 보내주니까 요 게이트웨이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대기를 타면 데이터가 샥샥샥샥 들어오는 거죠. 더워서 에어컨 좀 켰다 껐다 할게요. 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덥거든요. 자, 게이트웨이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겠습니다. 정호동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QTT 커넥트까지 해서 이제 대기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죠? 왜냐? 노드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전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노드 1번부터 전원을 한번 넣어보죠. 위에 게 노드 1번, 아래에 있는 게 노드 2번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싹 꽂으면 저 게이트웨이에 뭐 값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럼 요때 나 아이디 2번이고 온도값, 습도값, 요 스테이트라고 된 거는 나중에 LED 제어하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LED 하나 꽂아놓고 LED를 켠다 끈다 했을 때 켜졌냐 꺼졌냐를 현재 체크를 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스테이트가 0이라면 지금은 LED 연결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연결하게 될 LED가 꺼져 있다 이 말입니다. 1이면 켜져 있는 거고 0이면 꺼져 있는 거. 아, 그러면 아이디가 2번인 놈의 온도와 습도 값을 게이트웨이가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이 지금 포맷이 제이슨 포맷이거든요. 이 제이슨 포맷을 받으면 MQTT로 전송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노드 3번도 노드 2번도 전원을 한번 꽂아보죠. 그럼 2번도 있고 나오고 3번도 나오고 그러죠. 2번, 3번, 2번, 3번 막 섞여서 나오는 거 보이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혼란스러우니까 3번은 잠깐 뽑아놓고 2번도 일단 뽑아두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일단 예제 1번을 완료를 한 겁니다. 512-5편에서 했던 거를 이번 예제에서 쓸 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는 거, 이 작업을 예제 1번으로 해서 치고 들어가도록 하죠. 싹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515-1-1 로라 게이트웨이. 로라 노드 1. 과거에 녹한다가 그래도 잘 만들어 놨죠, 그죠? 잘 돌아가죠? 자, 다음 예제는 게이트웨이가 업로드하는 정보를 서버에서 로우 데이터를 받아보는 겁니다. 2번 게이트웨이가 로라 노드에서 수집한 정보를 MQTT로 서버로 전송할 때 C# 윈폼에서 그 데이터를 리스트 뷰 형태로 출력하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녹한다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하기 귀찮아서 계속 요거 설치해놓고 쓰는데, 지금 다운받으시려면 2022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개인 자격으로 쓰시면 공짜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요. 다만 기업이나 상업적으로 쓰시게 될 때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녹한다처럼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목적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공짜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미티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편집해 놓은 거 몇 개 있거든요.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서 프로젝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윈도우 폼 앱이라고 된 거는 앞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차세대 그 .NET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이 안 되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폼 앱 말고 윈도우 폼 앱 가로 열고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윈도우 폼 앱 말고 가로 열고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거. 반드시 이걸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example 515-1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자, 요거 C샵 개발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가운데 보이는 요 이상한 화면 있죠? 요게 우리가 완성될 최종 결과물의 모습입니다. 디자이너라 그래요. 그리고 상단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하면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구워냅니다. 요거죠? 요 안에 아무 알맹이도 없지만 윈도우 안에서 쓸 수 있는 GUI 환경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C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뭔가 굉장히 있는데 요거를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다른 용어가 있으려나? 도구?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을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여기서 골라가지고 화면에 배치해두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능을 컴퓨터 코드로서 C샵 코드로서 작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코드 보기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C샵 코드가 나오는데 C샵 코드는 아두이노와는 약간 컬러가 달라요.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변수 뭐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C샵 윈폼은 이벤트 베이스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이런 원인이 발생하면 뭐 할래? 화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위에 그 버튼이 클릭이 된다는 걸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버튼이 있는 그 사각형 영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하는 버튼을 눌렀다가 뗐을 때 클릭을 했다가 되는 거고, 클릭을 하면 뭐 할래에 대한 부분을 코드로 작성을 하시는데, 그때 클릭을 감지하는 부분을 원인,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고, 결과를 우리가 작성하게 될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 C샵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속성이라고 된 거 보이는데요. 이거 프로퍼티 창이라 부릅니다. 모든 컴포넌트는 요 프로퍼티 창에서 하나하나 뭐 조그마한 점 하나 크기까지도 조정 가능한데요. 요 설정하는 부분이고, 컴포넌트마다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뭐 버튼은 그 버튼에 맞는 속성이 있고, 또 뭐 레이블은 레이블에 맞는 속성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출발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노칸다가 오늘 요 C샵 하는 거를 보고 관심이 생기시면 노칸다의 C샵 윈폼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쭉 보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가 MQTT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냥 상태에서는 MQTT가 되지 않습니다. MQTT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누겟 패키지 관리, 여기 찾아보기 가신 다음에 M2 MQTT라고 칩니다. 그럼 M2 MQTT 나오죠?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코드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매뉴얼 하나를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C샵에서 MQTT를 사용하는 기본 코드, 요 텍스트 파일을 같이 동봉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제 이 사용 방법을 잘 봐두세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 요거 끄고, 일단 요 폼 디자이너에서요, 그거는 필요 없겠구나. 일단 이 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퍼티 창에 번개 모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폼 메인 폼 자체에서 우리가 이벤트 목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폼에서 이벤트 목록을 만들 수 있는데, 로드라고 된 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폼 로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폼이 로드가 됐다. 사용자가 저 프로그램을 켜서 사람 눈에 보였을 때가 로드가 된 겁니다. 로드가 되면 뭐 할래? MQTT와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코드 상에서 제일 상단에 네임스페이스 추가라고 된 부분 두 줄을 가지고 가서 여기 유징 부분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아두이노로 치면 샵 인클루드 같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전역으로 클래스 선언이라고 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전역 변수 부분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때려 넣습니다. 그 다음 MQTT 브로커와 연결하는 부분 쭉 요만큼 가지고 와서 요 폼 로드라고 된 부분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 줄이 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MQTT 이벤트 핸들러라고 된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요 중괄호 아래쪽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빨간 줄 사라졌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영역이 되는 거냐? MQTT 데이터를 수신을 했을 때 뭐 할래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MQTT 데이터를 나는 받았다.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뭐 할래? 이거는 사용자가 폼을 켜가지고 폼이 로드가 됐다. 뭐 할래? MQTT 브로커하고 자동으로 연결하겠다. 켜면 알아서 연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결했으면 연결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누르고 이벤트 목록에서 폼 클로즈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폼이 유저가 껐어요. 끄면 뭐 할래?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트, MQTT 브로커하고 연결해놨던 접속관계, 연결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C샵에서 MQTT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게이트웨이가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토픽이 노칸다의 게이트웨이라고 했었죠. 그럼 메인 코드에서 서버와 접속한 다음에 여기서 구독할 토픽을 토픽 수신할 토픽을 구독 등록해야겠죠?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독해야 되는 토픽이 현재 이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얘입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세요.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요 안에다가 쌍따옴표 두 개 사이에 요 토픽을 잡아놓고 요대로 두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노칸다의 게이트웨이라는 토픽을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일단 이 상태로 두고요. C# 컴포넌트 중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가 오나 안 오나. 리치 텍스트 박스라는 거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리치 텍스트 박스는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을 이 화면 안에 때려 넣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퍼티 요 안에 뭐 모든 설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한 28 정도로 큼직하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신해서 스트링으로 받으면 요 데이터를 리치 텍스트 박스, 방금 만들어 놓은 거 리치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안에 집어넣는 글자로 요 리시브 받은 메시지를 잡아 넣겠다. 역슬래시에는 엔터죠. 개행이니까 엔터 기호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방금까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켜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다, 그죠? 자, 이제 삼자 대면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요거는 로라 게이트웨이 안의 화면이고, 요거는 우리가 만든 서버의 화면이 되는 겁니다. 요때 노드 1번의 전원을 한번 공급을 해줘 보는 거예요. 데이터 C# 쪽에 데이터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럼 지금 이거는 게이트웨이 쪽에 USB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인터넷으로 퉁 업로드한 정보가 C샵으로 이렇게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드 연결 해제하면 당연히 얘도 데이터 안 오겠죠, 그죠? 좋습니다. 마루오도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경민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우 데이터를 수신을 한 겁니다. 로우 데이터. 근데 이 로우 데이터가 제이슨이다. 제이슨을 원래 오브젝트로 분리를 하는 작업을 역직렬화, 파싱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C샵에는 제이슨을 분해할 만한 기본 클래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애거든요. C샵은 쟤를 기본 항목에 번들 패키지로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누계 패키지 관리 똑같이 갑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것도 검색 안 해도 여기 제일 위에 있습니다. 뉴턴 소프트 제이슨 이겁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된 것 같죠? 그럼 저 상단에 가서 또 샵 인클루드 같은 거 해줘야 되겠죠? 유징 다운을 받으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뉴턴 소프트 나오죠? 제이슨의 링큐 요거를 저 상단에 유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다음 여기 들어온 이 자체가 지금 로우 데이터다, 그죠? 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J 오브젝트. 이게 방금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J 오브젝트에 데이터 이퀄 J 오브젝트 .pa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다가 요 로우 데이터를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J 오브젝트 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걸 path 해가지고 오브젝트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로우 데이터가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웠네. 연결하면 바로 받아지니까. 자, 제이슨에서는 필드 이름만 알아내면 되는데요. id, temp, humi, state가 필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데이터에 쭉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치 텍스트 박스 날리고 리스트 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 우측 상단에 조그마한 삼각형 뭔가 누를 수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눌러가지고 뷰를 디테일스로 바꾸시고 열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컬럼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다가 4개를 컬럼 헤더를 4개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 컬럼의 텍스트는 id, 두 번째는 온도값, 세 번째는 습도값, 네 번째는 LED 상태. 요래 해가지고 취소를 눌렀네. 다시 id, 온도값, 습도값, LED 상태. 자, 확인 딱 눌러주고 그 다음 요 리스트 뷰 누른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폰트를 좀 와방 크게 18 폰트 정도. 자, 이거 뭐 엑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까는 제이슨으로 로우 데이터 스트링으로 들어오던 거를 분해해가지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출력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C샵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딱 키포인트만 잡아서 알려드릴 거니 궁금하신 분들은 노칸다의 C샵 인폼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청하세요. 자, 파즈 됐고 자, 리스트 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요 인스턴스를 딱 만들어 주시고 자, LVI에 처음에 텍스트입니다. 첫 번째 컬럼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는 요 들어오는 제이슨에 대괄호 열고 ID 값을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여기 잡아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LVI에 두 번째부터는 서브 아이템입니다. 서브 아이템에 add 첫 번째가 id였고 두 번째는 온도였잖아요. temp 세 번째는 humi. 지금 여기 적고 있는 이 키워드들 있죠? id, temp, humi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제이슨에서 id, temp, humi. 마지막은 state죠, 그죠? state. 그럼 여기까지 한 결과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LVI라는 레코드입니다. 저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레코드 한 줄을 구성을 한 거고 저 한 줄을 리스트 뷰 1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만들어 놨는데 저기에 아이템스에 add 잡아 넣겠다. 뭐를? 얘를. 그러면 수신한 데이터를 리스트 뷰에 잡아 넣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죠. 노드 1번 꽂아 보겠습니다. 노드 2번도 그냥 한번 꽂아 보죠. 나오고 있죠 벌써.
32, 32, 32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로라 데이터로 수집해가지고 C샵 화면에 요렇게까지 보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끝이 났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예제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좋아.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예제가 C샵 1번 예제가 될 건데요. 근데 또 여러 개 만들기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하지? 일단 지금 로라 노드 두 개가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다. 자, 컴포넌트 새로 설치하기가 귀찮으니까요. 탭 컨테이너를 오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컨테이너. 범준님 반갑습니다. 보자. 어디 있냐, 그거. 탭 컨트롤? 요거 맞네요. 자, 요겁니다. 요 안에다 잡아놓은. C샵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엄청나게 신기해요. 자, 요게 쉬운 예제. 잠시만요. 저도 요거는 잘 사용해 본 건 아니라 가지고 잠시만요. 탭 페이지. 요거구나. 쉬운 예제. 어려운 예제. 왜 글자가 안 커지지? 됐다. 그럼 이 탭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이제 화면 하나를 이렇게 여러 장이 포개진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쉬운 예제, 어려운 예제로 어려운 예제 하여간 요거는 쉬운 예제에서는 디바이스 개수가 픽스가 돼 있다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인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두 개의 센서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그룹 박스 두 개를 딱 멋있게 배치를 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노드 1번.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온도, 습도, LED 상태를 요 화면 공간 안에 출력하면 되는데, 레이블로 온도, 습도, LED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텍스트 박스에다가 띄우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얘네들 이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얘는 텍스트 박스 1, 요 프로퍼티 창에 잘 보세요. 얘는 2번, 얘는 3번이다. 그죠? 텍스트 박스 1번, 2번, 3번 됐고, 요거를 하나 더 카피 하겠습니다. 6, 7, 문제는 이게 번호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자, 하여간. 자, 얘는 2번 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 그러니까 로라 노드 1번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다가 띄우고 2번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 나는 상황이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리스트 뷰 1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if 요 아이디를 봐야 되겠죠? 요 이제 여러 군데서 사용되니까 요거를 변수로 받아 두겠습니다. 스트링 로라 아이디 요렇게 받아두고 일단 얘 먼저 한번 얘는 두 군데 이상 사용되니까 이렇게 변수를 쓰면 훨씬 그 toString이라는 연산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겠죠.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얘가 노드 1번이 2고 노드 2번이 3이거든요. 그럼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else if 2거나 3이거나 해서 2면 첫 번째 항목의 출력, 3이면 두 번째 항목의 출력. 요렇게 갈림길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갈림길에 따라서 차차차차 빠져나가면 되겠죠. 얘네들도 한 김에 다 변수로 하죠. 스트링 로라 템프 심오한 세계. 자, 그러면 요거는 텍스트 박스 1, 2, 3에다가 순차적으로 출력하면 되니까 텍스트 박스 1에 들어가는 텍스트로 온도, 그죠? 온도 들어가고 두 번째 2에 습도 들어가고 세 번째 LED 상태 스테이트 들어가고 3이면 4, 5, 6이었죠? 2면 여기, 3이면 여기. 맞나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드 1번을 켜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이쪽 칸에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쪽 칸에만 나오죠? 그 노드 2번도 켜집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죠? 아, 그럼 이게 위에 나오는 게 로우 데이터. 수집되는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요 아래쪽에 표시해야 되는 적시적소에다가 요렇게 출력하는 거. 아주, C샵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제 끝났습니다. 0이면 LED가 꺼진 거고 1이면 켜진 거다. 그렇게 출력되는 게 좀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작업까지 한번 해보죠. 요게 한 줄짜리 사막 연산자 한번 써볼까요? 얘도 그거 되거든요. 자, 또 심란한 구문이 하나 나왔죠. 로라 스테이트가 문자열로 0이랑 같냐 맞냐? 같으면 오프고 아니면 온이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됐다, 그죠? 쉬운 예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예제를 한번 디자인해 볼 건데요. 자, 이제 방금까지 한 게 잠시만요. 뭐 요거나 아무것도 코드 손댄 거 없죠? 코드 저장을 잘해야 됐어. 됐고. 자, 3번.
3번. 즉 2번에서 했던 거는 로라 노드의 개수가 정해져 지정돼 있다. 언제나 두 개인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로라 노드는 항상 두 개고,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해진 칸에다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운용하면 그럴 수가 있나요? 3번. 로라 노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게 C# 인폼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동적 컴포넌트라는 부분입니다. 동적 컴포넌트 생성.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이 C샵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관계 잘 보세요. C샵은 원인과 결과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를 디자이너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렇게 생성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벤트 목록에 이 컴포넌트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이벤트 핸들러로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협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요 두 번째 칸에서 요런 거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레이블 7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죠? 이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기본 더블 클릭하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클릭하면 뭐 할래? 레이블 7에 텍스트로 녹한다입니다 라는 거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꼽으면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얘네들 잠깐 뽑아놔야 되겠다. 이걸 누르면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된다. 이 연결관계를 미리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버튼 1번을 누르면 레이블 7에 녹한다입니다가 출력이 된다. 근데 동적 컴포넌트 생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컴포넌트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관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얘는 잠깐만요. 지우면 이벤트 핸들러가 붙어서 지워지려나? 별 문제없이 지워지네요.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지금 할 거는 C# 컴포넌트 중에 가장 골 때리는 친구인데 아마 C# 하신 분들은 얘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이 이름이 뭐더라? 여기 있네요.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맞나?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입니다. 얘를 일단 여기 잡아 놓고 제가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다시 하나 여기 잡아 놓습니다. 요 버튼을 딱 해놓고 얘 이름이 지금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C샵에서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컨트롤을 얘네들 하나하나를 컴포넌트 혹은 컨트롤이라 부르는데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꾸러미 같은 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탭도 얘네들이 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요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럼 컨테이너 안에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1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제가 얘를 누르면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버튼 클래스가 있습니다. 버튼 B에 new 버튼. 좋아.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테스트 버튼이다.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지금
코드상으로 가상의 버튼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버추얼 월드의 가상의 버튼이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 GUI에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요 가상의 버튼을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1의 컨트롤스의 add에 요 위에 만들어 놓은 버튼 객체라고 부르죠. 오브젝트를 여기 잡아 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누르면 여기 버튼이 생성이 되는 거 보이나요? 이게 좀 크기까지 좀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B. 너비는 100, B. height는 몇으로 해야 되지? 50 정도? 이 정도 하면 되려나? 택도 없네요. 300. 자, 버튼이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정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은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미리 만들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 버튼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할래라는 원인과 결과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와 나 사이, 유저 사이에 합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좀 상황이 뜬금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얘가 돌아가고 있으면 컴퓨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쟤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얘를 누르니까 없었던 버튼이 5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가 원인이 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코드를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었던 버튼이 지금 생긴 건데, 얘를 눌렀을 때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이게 동적 컴포넌트 생성의 핵심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골 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존 C샵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디자이너에다가 컴포넌트 배치하고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작성만 해주면 딱딱딱딱 하면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없었던 애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버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만든 버튼에다가 B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요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버튼 한 개 하고 텍스트 박스 한 개를 여기다가 딱 잡아 넣어 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려운 예제 하기 전에 배치를 좀 바꾸고 싶다. 얘를 요 사이에 동적 컴포넌트 테스트. 일단 요거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제 교통 정리가 좀 안 됐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한 개랑 버튼 한 개를 만들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연결 관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성하기.
여기다가 뭔가 쓰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일단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에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딱 누르면 자 버튼 B 다음 만들어서 B에 텍스트에다가 요 B의 텍스트에다가 제가 여기 텍스트 박스 7에 입력한 내용이 그냥 들어가도록 일단 하는 겁니다. 텍스트 박스 7에 텍스트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B의 너비는 300 높이는 50 따따따따 만들고 요거를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에 I 컨트롤스에 잡아놓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텍스트 박스 7이 공란이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으면 작동 안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하고 만들면 안녕이라는 버튼이 나오고 헬로라고 하면 일단 헬로라는 버튼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 안녕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안녕 버튼을 눌렀습니다. 헬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는 거를 메시지 박스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 직접 구현을 하는 건데요. B에 플러스는 이라고 치고 B 점 찍고 쭉 찾아보시면 여기 이거 뭐라고 하나요? 스패너 모양 말고 번개 모양으로 된 거 중에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 플러스는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아래쪽에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들어 놓은 가상의 버추어 버튼에 클릭을 했을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메시지 박스에 쇼, 메시지 박스 쇼 하면 팝업 창을 띄우는 C# 코드입니다. 버튼이 눌려졌다 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팝업 창을 띄우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안녕이라고 해서 만들고 녹한다 라고 해서 만들면 일단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려졌다 라는 게 감지가 된다 그죠? 근데 어떤 버튼이 눌려졌다 라는 거를 감지를 시키려면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샌더라는 거 보이죠? 요 샌더라는 게 누른 저놈의 오브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버튼 B에다가 샌더 버튼 누른 놈을 여기 때려 넣고 싶은데 지금 빨간 줄이 꺼인다 그죠? 아직은 얘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as 버튼이라고 써줍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샌더라는 게 아마 버튼 클래스일 건데 as라는 거는 아마 버튼 클래스일 거니까 이렇게 변환을 시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시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요 샌더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B에 아까 전에 텍스트에다가 안녕 녹한다 이런 거 집어넣어 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B에 들어있는 텍스트에다가 요거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 녹한다 forever. 3개의 버튼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만들어졌지만 이걸 누르면 안녕 버튼이 눌려진 거고 녹한다 버튼이 눌려진 거고 forever 버튼이 눌려진 거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진 컴포넌트에 이벤트 핸들러는 1개가 되는 겁니다. 1개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어떤 버튼이 눌려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에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디바이스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골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다시 잡아 놓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만들고, 그 다음 이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에 쭉 프로퍼티 창에 찾아보시면 컨트롤 컴포넌트를 여기 폴로우 디렉션이 있거든요. 폴로우 디렉션을 탑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씩 채워 나가는 걸로. 그럼 우리가 여기 임의의 디바이스 로라 노드를 등록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 모든 노드는 똑같은 센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입력받을 게 노드의 아이디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텍스트 박스 1개 하고, 자, 요 텍스트 박스 8번이고 레이블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노드의 아이디, 노드 아이디를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그 다음 생성이라는 걸 만드는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생성. 한 요정도 느낌으로, 너무 멋있게 하진 않겠습니다. 대충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다가 가상에 출력할 만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출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먼저 가장 큰 껍데기는 패널로 만들겠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것도 컨테이너예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때려 넣을 수 있는 빈 껍데기. 패널 P에다가 뉴 패널, 일단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플로우 레이아웃의 너비가 848이니까 대략 한 너비를 800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P의 너비는 800, P의 높이는 200. 그리고 구분을 위해서 일단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에 강렬한 레드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 방금 만들어 놨던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2에 컨트롤스에 이 방금 만든 이 패널 자체를 잡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럼 패널이라는 거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냥 컨테이너를 담는 그냥 하나의 컨테이너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누르면 요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이렇게 카피가 될 건데, 계속 만들면 맞다, 이거 스크롤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잠깐만요. 아래쪽으로 스크롤로 쭉 내려가야 좀 멋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저도 이거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오토 스크롤을 트루로 한번 해보죠. 오토 스크롤을 트루로. 스크롤이 옆으로 뭐 이렇게 생기는 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거 한 칸 한 칸이 노드 하나하나의 정보가 저 안에다가 출력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드 하나하나의 정보가 일부러 지금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죠. 빨간색은 너무 강렬한 색깔이니까 약간 진한 그레이인데 라이트 그레이로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약간 있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는 요 정도 느낌으로 하고, 디바이스 아이디, 온도, 습도, LED의 상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러한 정보가 요 패널에다가 잡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는 레이블이거든요.
레이블 클래스를 만듭니다. 레이블 L1은 지금 필요한 레이블이 ID, 온도, 습도, LED 상태 총 4개가 필요하죠. 맞나요? ID, 온도, 습도, 오케이. 4개가 필요하고, 요셉님 반갑습니다. L1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ID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L2에 들어가는 거는 온도, L3에 들어가는 거는 습도, L4에 들어가는 거는 LED.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L1의 로케이션은 new point 0,0 제일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C# 그래픽 좌표계는 왼쪽 상단이 0,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Y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 다음 L2는 Y 값만 좀 올라가면 되겠죠. 한 몇이면 한 20 정도? 전체 높이가 200이니까 4등분 하자면 한 50씩 올라가면 되겠다. 그죠? 0, 50, 그러면 되겠네. 0, 50, 100, 150. 요래 4개를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쟤들이 이제 P에 추가가 되면 되겠죠. P에, 얘도 컨테이너니까. add에 L1. 4개를 방방방방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죠.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좀 화면은 허접한데 화면은 허접하지만 여기 필요한 정보들이 동적으로 생성된 거에 출력하면 내가 예를 들어 노드가 더 필요하다면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드 개수만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하려면 또 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테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이 아니고 잠깐만요. 갑자기 집중력이 좀 흐려졌네요.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수집한 거를 요 아이디가 일치하는 자리에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노드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요 아이디 부분에다가 출력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지? 노드 아이디 부분에 요거 텍스트 박스 8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 놨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MQTT 받은 데이터를 갈림길을 만들어 줄 때 여기 들어있는 컴포넌트 중에 자바 꺼내는 식별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요 패널에 네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요. 요 네임에 디바이스 더하기 요 번호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를 어떻게 쓰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아이디는 디바이스 뭐 요렇게 해두면 왜 안 나오냐? 아무것도 적지를 않았었네요. 자, 얘가 2번, 지금 2번하고 3번이 있는 상황이죠. 왜 안 나오냐?
뭔가 지금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텍스트 박스 8. 내가 지금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나요? 이거 뭐지? 왜 안 나오지? 오잉? 패널에. 아, 글자, 너비가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기본 크기만 나오니까요, 그죠? 한 500 정도? 이렇게 넓게 잡아보죠. 됐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 1, 2, 3가 되는 거고, 여기 해당되는 칸에 온도와 습도와 LED 상태가 방방방방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죠. 그럼 이거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으로 가서 요거는 제일 첫 패널에 여기 쉬운 예제 부분에 출력하는 거니까 요대로 두고 요 아래쪽에다가 별도로 하도록 하죠. 어려운 예제 부분, 여기는 요만큼은 쉬운 예제 부분. 그럼 어려운 예제 쪽에서는 출력되어야 될 칸을 다시 불러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검색을 해야 됩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2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여기에 컨트롤스에 가보시면 함수가 하나 있을 건데요. contain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요 컨트롤에는 패널이 컴포넌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컴포넌트 약간 네임에다가 디바이스의 주소 해가지고 제가 네임 속성을 만들어 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저기 검색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로라 아이디가 2냐 3이냐를 볼 건데 여기다가 바로 한 큐에 들어가 버릴까? 만약에 플로우 레이아웃 2의 컨트롤에 디바이스 더하기 요 로라 아이디 한 개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contain 키인가? contains 키라는 게 있네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목록에서 네임 필드가 디바이스 더하기 로라 아이디 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맞을 경우에 잠깐만요. 바로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가? 이거 좀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일단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플로우 레이아웃 2에 컨트롤러의 대괄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요 대괄호 자리에다가 요 키 값을 바로 집어넣으면 그 키에 해당되는 컨트롤이 반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이 아까 패널이었잖아요. 패널 P에 이렇게 반환을 하겠다.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 패널에 들어간 요소가 레이블 4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 레이블에 P에 자, 이번에는 P 안에 패널 안에 들어있는 컨트롤을 가지고 또 의논을 하는 건데 인덱스로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들어간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디바이스 아이디가 들어갔고 온도, 습도, LED 상태 순서로 들어갔으니까 0번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0번은 이미 들어가 있고 1번에
요 컨트롤 1번은 바로 나오나? 아, 바로 텍스트 나오네요. 그죠? 아, 그럼 얘도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건가? 컨트롤 써. 얘는 제일 큰 껍데기는 요걸 해줘야 되네요. 자, 그럼 이 잘 보세요. 다시 P에 들어있는 컨트롤에 자 1번에 텍스트로 일단 한번 때려 넣어 보는 겁니다. 자, 템프. 되려나? 좀 확신이 없는데. 자, 2번. 자, 3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없으면 이 조건에 안 걸릴 거니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죠? 일단 우리 상상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쉬운 예제 쪽에서 노드 2번 데이터가 수집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들어오고 있죠. 그죠? 2번 데이터 들어오는 와중에 요 노드 2번 아이디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네요. 그죠? 들어오고 3번을 만들었다면 3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얘가 제 주소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접두사가 날라갔네요. 접두사가 날라갔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자, 텍스트 박스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출력하는 게 좀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텍스트 박스 똑같이 하면 됩니다. tb1이라 하죠. 3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위치는 요거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로케이션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tb1의 로케이션은 제일 첫 번째 거는 y가 일단 50이겠죠. 그죠? 얘 뒤에 붙여주는 거니까 한 온도 앞에 한 100 정도 100포인트 정도 띄우고 얘를 출력을 하겠다. 얘는 100, 얘는 150. 일단 요래 해가지고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또 잡아 넣는 겁니다. tb1, tb2, tb3.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2번, 3번. 이 뭐 좀 낭비되는 공간이 좀 많으니까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쓸데없이 큰 것 같으니 전체 폭을 한 300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출력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2, 3, 4, 5, 6, 7 요런 식으로 따따따딱 했을 때 온도와 습도가 요 온도 습도 LED가 여기 따따따따 프린트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란티어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출석이 아니라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셔야 기록이 되니까 출석 체크라고 해주세요. 심오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4, 5, 6이니까 4, 5, 6에다가 하나씩 출력하면 되겠죠? 4, 5, 6에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을 디바이스 아이디 2번, 3번이 존재하고 2번 노드 전원을 한번 꽂아보죠. 2번에 값 들어오고 있죠. 그죠? 3번 꽂아보겠습니다. 3번에 값 들어오죠. 그죠?
4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번은 없죠? 그러니까 4번 안 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요거를 일단 기본 골격으로 잡고 조금씩 우리가 살을 한번 불려 나가 보도록 하죠. 됐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 개의 로라 모듈에서 얘 로라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송해 주진 않지만 게이트웨이가 그 데이터를 그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의 시간, 그것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하나의 필드를 더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한 30 간격으로 하고 너무 확 줄였으려나? 아래쪽에다가 아니면 얘도 이것도 인덱스로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요. 네임을 주겠습니다. 얘도 네임을 tb1의 네임은 템프, 요거는 휴미, 요거는 스테이트. 인덱스는 계속 추가하면 바뀔 수 있는데 요 키 값은 유니크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템프 휴미 스테이트.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법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 아직 잘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제일 아래쪽에다가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을 요렇게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40으로 120. 자, 똑같은 느낌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L5의 수신 시간이라 쓰고 얘는 160포인트로 가고 L5죠? L5도 일단 잡아 넣어놓고 잠시만요. 얘도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겠습니다. 4번 44 네임은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임 160에 수신시간 20포인트 정도씩 더 뒤로 무르고 얘는 시간이 좀 기니까 너비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tb4의 너비는 300 이렇게 해가지고 tb4도 일단 때려 넣어 놔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보죠. 잘리네요. 수신 시간도 자, 너비를 어느 정도로 하면 딱 적절할까? 이 모양 잡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모양 잡는 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잘리네. 자, 120에 280.
수신 시간은 굉장히 길게 일단 출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받았을 때의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요 텍스트 박스 중에 이름이 타임이라는 거에 출력하면 되니까 똑같이 하되 뭔가 요 타임에다가 입력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C샵에는 date time 클래스에 now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저기다 때려 놓으면 그게 바로 현재 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3번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전원 분리해 놨으니까. 요거 저 잘려서 나오니까 조금 더 전체 크기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네요. 너비를 아니면 글자 크기를 줄이든가 너비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600으로 하고 이거 120이니까 480 잡으면 되겠네. 아, 너무 크네요. 그죠? 600은 너무 크네요. 한 100 정도는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500 여기서도 100 빼고 50 정도만 더 빼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공간인 것 같으니 450 딱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럭저럭 좀 괜찮아 보이죠. 그죠? 3번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들어오는 시간 2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2번은 빼면 요때 데이터 수신하고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될 것이고, 얘는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그죠? 그럼 요것만 보면 지금 얘가 마탱이가 같구나, 얘는 되고 있구나 알 수 있겠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LED를 켰다 껐다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로라 노드 쪽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업로드하는 것만 현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오더를 주는 겁니다. 어떤 노드에 LED를 켜라 끄라 하는 오더를 줄 건데, 그러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패널에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LED 제어하는 버튼. 자, 버튼 B 뉴 버튼. 요 이제 B의 텍스트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켜는 버튼, 끄는 버튼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B1, B2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ON. 일단 위치만 한번 잡아보죠.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B2는 OFF. 어디에 걔가 있어야 되겠냐면 한 0,40에 120,40 조금 옆에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로케이션이 Y는 한 40이고 X가 120포인트 한 200 정도 200,40에 있고, 얘는 230,40에 있는 형태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네도 두 개 추가해 주면 되겠죠. B1, B2.
아, 크기가 너무 지똥만하네요. 자, 위치 조금만 10씩 더 오른쪽으로 옮기고, 얘네들 크기도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너비가, 너비는 100, 높이는 50. CHH님, 반갑습니다. 딱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자,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많이 포개졌네요. 그죠? 크기는 됐고. 그럼 얘는 230포인트고, 얘는 너비가 100이니까, 100 너무 크니까, 80으로 줄이고, 80포인트만큼 연프로, 310 위치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이제 온오프 버튼이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디바이스 2번에 온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2번에 달려있는 LED가 켜지고 꺼지면 되는데, 현재 이 코드상에서 LED가 디지털 3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연결해 놓고 실제로 제가 제어 오다를 내렸을 때 걔가 제어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어딨냐? 한 개 안 가지고 온 게 있네요. 잠깐만요. 다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보실만 한가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도 그냥 하는 겁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 이런 거, 어려운 거 한 번씩 이렇게 겪어보시면 또 이 새로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무협지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자를 절벽 밖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살아남은 강인한 제자만이 나의 제자다 이러면서 절벽 밖으로 밀어버리기. 자, 요 노드 1번에 LED가 달렸습니다. 노드 2번에도 LED를 한번 달아보죠. 빵판에 잘 안 꼽혀가지고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됐어. 요 보드 디지털 3번에 LED가 그냥 한 개 달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LED 제어하는 코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보내주면 되냐면, 얘는 ID하고 컨트롤이라는 값을 받게 되고, 요 값은 게이트웨이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오다를 내려주는 게 뭘 보내주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수신하는 토픽은 이미 여기 적어놨습니다. 노칸다의 컨트롤이라는 토픽으로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퍼블리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 콜백에서 처리가 되죠. 요 콜백 부분에서 제이슨으로 날린 데이터를 분해를 하는데 ID와 컨트롤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노드에 그 녀석의 잠깐만요. 켜고 끄는 명령이 나와야 되니까
실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일단 크기를 좀 요만큼 줄여놓고 나중에 지울 겁니다. 리스트 박스라는 거를 아래 추가하겠습니다. 리치 텍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가 아니라 리치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냐면, 어쨌든간 이쪽에서 저쪽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면 되니까요. 이거 안 켜지냐? 여기 있는 ON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2번의 LED를 켠다라는 명령이 이 아래쪽에 JSON으로 출력이 되도록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를 눌렀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클릭 이벤트 2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만들러 갑시다. B1에 클릭,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됐고, B2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요거는 ON 버튼을 눌렀다. 동적 컴포넌트에서 ON 버튼 누른 거고, 요거는 OFF 버튼을 눌렀다가 되는 건데요. 아주 독특한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요 버튼에 태그라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요 패널 오브젝트 자체를 여기다가 물려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버튼의 태그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 하나를 달고 갈 수 있는 화물 징칸 같은 건데요. 요 패널의 원본에 있는 주소를 요 태그에다가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요 버튼에 있는 태그를 호출하게 되면 요 패널에 주소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패널에 달려있는 다양한 정보에 우리가 접근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패널 안에 들어있는 레이블, 얘도 네임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L1의 네임은 ID라는 네임을 주겠습니다. ID. 됐다. 아닌데. 패널의 네임 자체가 저거구나. 이거 필요 없겠구나. 자, 패널의 네임 자체가 디바이스 번호가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서 앞에 디바이스라고 하는 접두사만 날리면 그게 디바이스 아이디가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ON 버튼이 눌려졌다. 요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죠. 리치 텍스트 박스에다가 뭔가 결과물을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자, 버튼 먼저 살려내겠습니다. 버튼 B 꼴 샌더 아까 보여드렸죠? 뭐냐 샌더 에즈 버튼 버튼 요 샌더를 버튼 클래스로 바꾸라 이 말이고, 그리고 버튼에 달려있는 패널을 복구시키겠습니다. 패널 P는 B에 태그 as 패널, 요놈 태그에다가 아까 전에 패널을 물려줬잖아요. 그죠? 그 패널을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버튼 1이라는 공간 안에서 요 위에 만들어 놨던 패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전역 변수로 저장해 놔도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태그로 이게 개 목줄 매고 댕기듯이 이 목줄 매놓고 이렇게 끌고 댕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이제 패널을 알게 됐고, 일단 여기다가 이거를 출력을 해보죠. 요 패널의 네임을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냐, 2번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ON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2라는 게 여기 출력이 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디바이스 요거를 떼면 그게 요 2가 아이디잖아요. 디바이스 아이디잖아요.
이제 뗍니다. 스트링 id는 pname, 요건 스트링이니까 여기서 replace 하면 되겠네요. 자, replace device라고 붙어있는 접두사를 아무것도 없는 공란으로 바꿔버려라 해서 id를 만들고 요 id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김에 여기서 바로 JSON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자, JSON, 저 JSON 라이브러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 J 오브젝트 바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J 오브젝트 데이터, 이거 어떻게 쓰더라? 요런 느낌이던가? 잠시만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id하고 다음 집어넣어줘야 되는 항목이 컨트롤이네요. 컨트롤에 아마 (0이면) 끄고 (1이면) 켜는 거네요. 그렇다면 얘는 켜는 버튼이니까 일단 1을 한번 담아보죠. 이렇게 1을 담고 요 데이터를 toString으로 출력을 하겠다. 저도 아리까리에서 한번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요런 식으로 돼버리는구나.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받았을 때 한 줄로 출력이 되는 게 좀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한번 보내줘 보겠습니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숫자를 보내주기로 돼 있으니까 숫자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문자로 표현된 숫자잖아요. int에 paz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C샵에서는. 그럼 딱딱 하면 쌍따옴표가 빠지게 될 거예요. before after 잘 보세요. 그죠? 여기 있던 쌍따옴표가 사라졌죠? 그리고 만약에 3번 게 생기게 된다면 얘는 id가 3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요 이제 제어 명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일단 테스트 삼아서 여기 만들어진 이 제어 명령을 MQTT로 게이트웨이 쪽으로 한번 날려보는 겁니다. 그럼 MQTT로 날리는 함수가 요거예요. 여기다가 토픽은 요거였죠. 녹한다의 컨트롤.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에 얘를 요 안에 이렇게 잡아 넣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이거 두 개는 그냥 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정보를 게이트웨이가 받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일단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잘 되는지 보면 되겠죠. 될라나? ON 누르면 받았다는 게인지 말았다는 게인지 받은 로우 데이터를 출력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죠? 구조체의 길이가 아니라 요값하고 요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죠. 됐고,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알아서 잘, 여기서도 알아서 잘 처리되네요. 그죠? 아, 그럼 C샵에서는 이렇게 보내주는 게 끝이겠네요. 아, 끝났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리치 텍스트 박스 날리고, 자, 됐습니다. 요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오프 버튼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프는 대신에 들어가는 요 값이 0이겠죠. 그죠? 끝났습니다. LED 제어가 되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딱 만들어 놨고, 노드 2번 켭니다. 노드 3번 켭니다. 센서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자, 이거 2번에 달려있는 노드 1번의 LED입니다. ID는 2번이고, 요거를 ON 켜졌죠? OFF ON. 여기도 양방향이니까 여기도 ON이라고 뜬다. 그죠? OFF ON. 빨리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게이트웨이가 로라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받기 때문에 딱 수신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송신해야 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고 오프면 온 될 때까지 눌리면 되죠. 이제 온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켜진 겁니다. 얘도 한번 해보죠. 얘는 LED 여기 있죠? 온. 켜졌죠? 오프. 오프. 그러면 동적 컴포넌트로 4번은 지금 없으니까 뭐 눌러봐야 안 되겠죠? 눌러봐야 이건 작동 안 되는 거고.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뭐를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일까?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때려 넣읍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제는 지금 한 덩어리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두이노 코드 요거 3개, C샵 코드 한 세트 가지고 퉁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예제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4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시오. 이제 DB에 밀어 넣는 겁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오랜만에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1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엑셀로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파일하고 같은 겁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엑셀 파일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엑셀 쓰실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엑셀 파일 하나에는 다양한 시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 엑셀 시트가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DB에서는. 그러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엑셀 시트 안에 XY 2차원
그 배열 구조로 XY 행렬 구조로 한 칸 한 칸의 데이터를 딱딱딱딱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는 엑셀 파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엑셀 시트에 들어가는 거고 엑셀 파일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들어가더라.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뭉쳐놓은 게 이제 MySQL 전체 큰 집합이 되는 거고 MySQL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중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되는 거다. 자, 그리고 MySQL에서는 SQL 쿼리를 알아야 되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insert, update, delete, select. select는 줘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와라. 저장된 거 불러와라. 이거고. 요거는 지우는 거. 이거는 수정하는 거. 요거는 집어넣는 거. 삭제하고 업데이트 하는 거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겠죠? 저장하고 꺼내서 잘 저장됐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 테이블의 구조를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서버 쪽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온도, 습도, LED 상태, 수신 시간 이렇게 5개의 정보가 있고 한 개를 더 더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쓰실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프라이머리 키 값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가 뭘 의미하냐면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녀석 하나만을 딱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키 값. 우리 강당에 10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학생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김철수 학생이 한 명이라는 게 보장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학생이 2명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김철수님 나와서 뭐 하세요라는 표현은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학번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민 한 명을 딱 지칭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키가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게 이미 디자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여러 개의 자동차 중에 딱 한 자동차만을 지칭을 하려면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자동차 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유니크한 키 있잖아요. 남자 나오세요. 뭐 그 엄청나게 무식한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키 됐죠? 그러면 둘, 넷, 6개의 필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의 윈도우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여기 워크벤치라는 게 같이 요즘 설치가 됩니다. 옛날에는 시커먼 화면의 콘솔에서 SQL 쿼리만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편리한 도구를 제공을 해주니 자, 로그인을 합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엑셀 파일을 만드는 거죠. 여기 좌측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누르시고 Create Schema 누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엑셀 파일의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되는 건데요. example 515라는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515 아래쪽 언어는 뭐 그냥 디폴트 캐릭터 셋 하면 되는데요. 잘못 고르면 한글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집어넣는 데이터에 한글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 캐릭터 셋 하시고 apply 누릅니다. 무조건 apply. 그러면 여기 example 515라는 게 갑자기 생겼다 그죠? 요거 이제 확장을 딱 하시면 아래쪽에 table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create table을 누릅니다. 이제 엑셀 시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로라 데이터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요 아래쪽에 필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칼럼은 키 하겠습니다. 키.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고, 저 뒤쪽에 보시면 AI라고 된 거 있죠? 요거 체크하십시오. 오토 인크리먼트를 줄인 건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손대지 않더라도 알아서 이전 값보다 일씩 올려가지고 알아서 저 키 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얘는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 디바이스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int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온도 템프를 하겠습니다. 온도는 소수점이 있는 형태였으니까요. int로 하기보다는 플로트나 더블로 하면 되겠죠. 플로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소수점이 있으니까 플로트로 하면 되겠죠. 또 뭐 있었죠? LED 상태는 0 또는 1. int로 하면 되겠죠. state. 마지막 수신 시간. date라고 하겠습니다. date는 요 VARCHAR, 바캐릭터라고 편의상 부르는데, 바캐릭터 뒤에 45라는 숫자가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정도면 넉넉한 것 같네요. 이렇게 딱 구성해가지고 apply 누릅니다. apply.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엑셀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워크벤치를 쓰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내리시고, 다음 MySQL에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실제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밀번호는 각자 거 쓰시면 되겠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데이터베이스가 example 515였죠? 이렇게 씁니다. use example 515.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떴죠? MySQL 방금 입력한 거를 SQL 쿼리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고, 모든 명령어 끝에는 콜론 기호, 세미콜론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DESC 로라 데이터라고 칩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치죠. show tables. 현재 있는 테이블 목록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인데요. 로라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있겠죠, 그죠? 그리고 DESC description 로라 데이터 하면 로라 데이터라는 테이블이 있을 건데, 구조를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이제 이 구조에 맞게 데이터 한 라인을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잡아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쓰는 SQL 쿼리가 insert 구문입니다. insert into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이름 로라 데이터. 다음 가로 열고 집어넣을 필드가 열거가 되면 되는데요. 요 키 값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이 열거가 이루어지는데 요런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로라 데이터 가로 열고 디바이스 아이디 템프 휴미 스테이트 이게 콤마인데 구분이 좀 잘 안되네. 템프 휴미 스테이트 데이트 필드에 값을 집어넣을 거다 이 말이고, 그때 들어가는 values 복수형이에요. values에다가 얘네들 앞에 있는 자료형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숫자는 숫자만 쓰면 되고,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한 개짜리 따옴표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디바이스 아이디는 숫자입니다. 2. 템프 온도는 숫자인데 소수점이 있는 거죠. 12.34 콤마 56.78 습도 스테이트 0이면 LED 꺼진 거 1이면 켜진 거. 제일 마지막 데이트는 문자열이니까
my string 이렇게 잡아넣어서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 잡아넣으면 쿼리 오케이 원로우 들어갔다라고 뜨죠. 요 들어간 거 확인하는 명령이 select 문입니다. select 별 from이라고 시작해요. select 별 from 테이블 이름 로라 데이터. 들어갔죠?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 SQL 쿼리를 C# 쪽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조회할 때는 요 쿼리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요 쿼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작동이 되는 쿼리 한 줄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깨끗이 지웁니다. delete from 로라 데이터. 없어졌다, 그죠? 됐고. 그럼 이제 이거 꺼놓고, 그리고 제가 동봉해드릴 또 매뉴얼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C샵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기본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녹한다가 계속 쓰고 있는 거, 그거 어디 있지? 어디 아마 있을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지? 그리고 맞다.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조금 이따 다운을 받을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추가가 되면 아마 이게 프로젝트가 용량이 엄청나게 100메가 이상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업로드가 안 되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프로젝트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요거를 버전 1으로 잡고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없는 버전, 데이터베이스 있는 버전을 블로그에 올리려면요, 내부에 있는 용량 큰 파일을 제가 삭제를 하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그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 실행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좀 생기는 거죠. 별도로 제가 삭제했던 무거운 파일을 다시 다운받아서 추가를 해줘야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DB 없는 버전, 있는 버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DB 없는 버전 오이로 카피해서 2번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DB 있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근데 그거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SQL 기본 구문 찾았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찾아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제가 물론 까먹지 않는다면, 기억이 난다면. 자, 일단 프로젝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누계 패키지 관리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에 MySQL이라고 검색을 딱 때리시면 여기 있죠. mysql.data 요거를 설치를 하는데 요거 용량이 100메가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좀 기다려 줍니다. 아직 설치 중입니다. 아래쪽에 깨끗한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됐네요.
설치됐고, 자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MySQL 추가된 게 많다 그죠? 제이슨에 MQTT에 MySQL까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접속 쿼리라고 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전역 변수 있는 부분에 딱 집어넣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ID 비밀번호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ID는 저는 지금 루트 권한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해놓으면 되고, 비밀번호는 자기 비밀번호, 자기가 DB에 접속하는 ID 비밀번호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xample 515로 아까 제가 만들어 놨었죠. 요렇게 접속하는 쿼리를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제 잡아 넣을 거잖아요. 요만큼 삽입 구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가서 MQTT로 데이터 받으면 바로 잡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쭉쭉쭉쭉 해서 저 아래쪽에 DB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 데이터 들어오는 거하고 위에 얘네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때려 넣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insert into로 구성된 쿼리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빼고 요만큼만 가지고 가서 요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여기 요 부분만 실제 값으로 바꿔치기 하면 끝이 나는 상황이죠. 하나하나씩 바꿉니다. 먼저 device ID, 로라 아이디죠. 로라 아이디 가지고 가서 2번 자리에다가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됐죠?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12.34는 온도죠. 템프 가지고 오셔서 딱 요 자리에 겨냥을 하고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습도 요 자리에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0번 자리는 요거죠. 로라 스테이트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얘는 이거 1개짜리 쌍따옴표를 빼먹으면 안됩니다. 항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my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만 바꿔치기가 되면 되죠. 1개짜리 쌍따옴표까지 요 위에까지 바꿔치기 하면 안되는 거예요. 요 1개짜리 쌍따옴표는 SQL 쿼리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샵에서 건드리면 안되는 겁니다.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수신 시간이 들어가면 되는데, 수신 시간은 이미 위쪽에 여기 호출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두 군데 이상에서 쓰니까 얘도 변수로 받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스트링 데이트라고 하죠. 딱 받아두고 얘는 데이트 밀어 넣어주고 데이터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고 됐죠? CONN 이건 아까 저 위에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 접속할 때 쓰는 그겁니다. 그럼 데이터 받아서 DB에 밀어 넣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딱 켜줍니다. 2번 3번 딱 만들어 두고, 아이고 또 좀 켜니까 춥네. 그리고 지금은 노드 2개 다 꺼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DB 쪽에는 저 검색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노드 2번 연결하겠습니다. 값 들어오죠? 값 들어오죠? 이 초에 한 번씩 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뽑으면 26초를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값은 없는 거죠. 되죠? 3번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노드 3번 3번 들어오죠? 여기. 그럼 여기서 LED 1번 요놈 LED를 켜라라는 오다를 줬습니다.
LED ON 됐죠, 그죠? 그러면 스테이트가 0에서 1로 바뀌었죠, 그죠? DB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됐네요. 자, DB에 밀어 넣는 거 끝났고, DB에 잡아 놓았으면 꺼내서 출력하는 것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꺼내서 출력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력할 때 썼던 SQL 쿼리가 select 별 from LoRa 데이터인데요. LoRa 데이터라고 이름 붙여진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출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10,000,000개든 있는 거 다 출력하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명령어니까요. 그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거를 출력을 할 때 가장 과거에서 최근 순서로 데이터가 DB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밑에 있는 과거의 가장 현재의 엄청나게 과거보다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order by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키 값이 오름차순으로 돼 있으니까 키 DESC라고 합니다. 딱 때리면 큰일 났네. 요 키라는 게 다른 데서 쓰는 예약어네요. 그럼 저 DB로 가서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름을 키라 하지 말고 num이라 하겠습니다. num은 상관없을 거니까. 딱 요런 거 수정할 때는 워크벤치 가서 하시고 그럼 다시 변경된 거 한번 보죠. num으로 수정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칩니다. select 별 from LoRa 데이터에 order by num DESC. 그러면 거꾸로 출력이 되죠. 거꾸로 출력되는데도 아직도 옵션은 모든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 상위 10개만 할 때 이제 리미트를 붙이시면 됩니다. 리미트 10개. 그러면 전체 목록 중에서 10개만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2번 디바이스 아이디가 2번이냐 3번이냐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번 거 출력해라, 3번 거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건절이 들어갑니다. 요 아래다가 where 디바이스 아이디가 2인 것만 출력을 해라. 그러면 디바이스 아이디가 2인 건데 역순으로 출력하면서 10개만 출력이 되는 거고, 디바이스 아이디가 3인 거 출력해라. 3인 건데 역순으로 출력하면서 10개만 출력하는 겁니다. 됐죠? 푸들레인저님 반갑습니다. 이병으로 진급하셨네요. 왜 이렇게 출석 체크를 안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쿼리 다 만들어냈다, 그죠? 요거랑 로라 데이터라는 테이블에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2번인 거를 가지고 오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상위 10개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탭을 하나 더 딱 추가를 해가지고 탭 4에다가 조회 그래프로 출력을 할 겁니다. 30개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래프로 출력하는 걸 하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디바이스 아이디 어떻게 하는 게 좀 산뜻할까? 디바이스 아이디랑 버튼 눌러가지고 조회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최근
최근 30개의 데이터만 무조건 조회하는 거예요. 얘도 일단 해주고. 일단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리치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때려보겠습니다. 아닌가? 아니다. 리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양 그대로 뷰는 디테일스로 하시고 열 편집에 가셔서 아까 전에 둘, 넷, 6개 컬럼이 6개 있었죠? 한, 둘, 셋, 넷, 다여 딱 만들고 요거 첫 번째 거 num 순번 두 번째 거 id 온도 습도 LED 상태 수신 시간 해가지고 이제 숫자 입력하고 조회 누르면 여기 30건이 따르륵 출력이 되면 되겠죠. 딱 누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 기본 코드는 요 프로젝트에다 갖다 발라놨으니까 검색 구문이라고 된 거를 가지고 옵니다. 딱 붙여놓고 이미 뭐 요런 것들은 다 해놨습니다. 그 이제 여기 셀렉트 머시기 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요걸 잡아 놓는데 개수는 리미트 30 최대 30개고 세미콜론은 빼도 상관없고 요 2번 자리만 디바이스 아이디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데 그게 텍스트 박스 9에 유저가 입력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텍스트 박스 9로 바꿉니다.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텍스트 박스 9에 들어있는 알맹이 텍스트 됐죠? 그럼 SQL 쿼리 만들어졌고 빵 하면 여기 요 데이터셋이라는 걸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얘도 그냥 똑같이 로라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잡아 넣은 상황인데 저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리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 개수를 알아내야 되겠죠. DS에 tables 얘도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D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고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0번 테이블이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회한 그 테이블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때 들어있는 로우스의 레코드의 카운트 요게 전체 요소의 개수입니다. 조회한 결과의 개수. 그럼 요만큼 루프를 돌면서 뭔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반복문이 돌아갑니다. 반복문이 바바바바박 돌아가면서 아까 전에 요 리스트 뷰라는데 아이템 한 레코드를 집어넣으려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놈이 바로 리스트 잠깐만요. 요렇게 잡아넣으려면 좀 애매하겠네. 걔가 요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자, 리스트 뷰 아이템 하나의 레코드를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LVI의 첫 번째 텍스트가 첫 번째 칼럼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그게 요 DS의 테이블 0번에 테이블 0번에 들어있는 레코드 중에 I번째 레코드의 컬럼 이름. 상당히 어렵다, 그죠? 컬럼 이름 num. 첫 번째 거 num이죠. num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LVI의 서브 아이템의 add에다가 요 애들이 들어가면 되니까 각 이제 얘네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디바이스 ID 템프 휴미 스테이트 데이트 템프 휴미 스테이트 데이트 반복문을 팍팍팍팍 돌면서 결국 한 레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거를 리스트 뷰 2의 아이템으로 잡아 넣으라고 해야 들어가겠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에 이전의 데이터는 지워지고 지금 데이터만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클리어 해줘야 되겠죠? 이전에 리스트 뷰에 있었던 거를 지운다. 리스트 뷰 2에 아이템스에 클리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싹 날리고 종이 한 장 가지고 계속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이전에 그려놨던 거는 지우고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아이고 텐션 떨어진다. 자 그러면 뭐 노드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딱 하면 조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으로 하면 3으로 조회가 되는 거고 아 좋죠. 그럼 요렇게 조회한 김에 조회한 데이터 가지고 아래쪽에 그래프도 한번 산뜻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미 이왕 불러온 김에 왜 안 됐다. 차트입니다. 여기 데이터 쪽에 보시면 차트 보이죠? 얘를 때려 넣습니다. 자 여기 뭔가 미리 그려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그냥 예시예요. 실제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먼저 차트 시리즈 쪽에 컬렉션의 시리즈 쪽에 가셔가지고 차트 타입을 라인 그래프로 만들 겁니다. 차트 타입 컬럼이 아니라 라인 딱 해주시고 시리즈 2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2번도 라인 온도와 습도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 다음 시리즈 저도 사실 이거 쓰는 거 잘 모릅니다. 범 내에 그렇게 쓰면 되나? 온도 얘 또 새로 지정해 줘야 되구나. 이건 뭐 좀 이따 하고. 자 아무튼 간에 조회를 딱 했을 때에 불러올 때 요때 반복문 돌면서 저 차트에다가도 저 그래프를 쫙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한 게 차트 1이잖아요. 그죠? 차트 1에 차트 1도 이전에 있었던 게 있으면 일단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차트 1에 시리즈 조금 전에 일단 이 관계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차트를 드로잉 할 때는 차트는 전체 그래프를 그리는 워크스페이스를 차트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복잡한 친구예요. 워크스페이스가 차트고 요 차트에 그래프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들어가는 영역을 차트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의 차트 에어리어가 4개고 차트 에어리어의 그래프가 1개가 그려질 수도 있고 2줄로 그려질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트 에어리어 안에 요 들어가는 그래프 하나를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에 차트 에어리어가 들어가고 차트 에어리어 안에 시리즈가 들어감으로써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에 들어있는 시리즈 중에 0번째 거에 포인트를 클리어하고 차트 시리즈가 2개잖아요. 0번하고 1번에 들어있는 포인트 셋을 몽땅 다 클리어 해버려라. 싹 지워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 아래쪽에서 들어있는 개수만큼 새롭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잘 되려나? 자, 잡아 놓을 때 쓸 함수가 차트 1에 시리즈 0에 시리즈 0을 온도 1을 습도로 쓸 거예요. 포인트에 add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다가 뭐 10 이런 식으로 쓰면 요 숫자가 y 높이가 y 값이 10인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고 가서 잡아 넣으면 되겠죠. 템프와 휴미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얘대로 하고 시리즈 0, 1에다가 문제는 요 값을 그 숫자 값으로 바꿔야 되겠죠. 플로트 템프는 플로트.파즈 요 값을 플로트로 파즈해서 템포로 하고 습도도 플로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잡아 넣어 주는 겁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과연 될까요? 아, 요렇게 나왔고 3은 요렇게 나오고 그죠? 어차피 지금 들어오는 값이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인다 그죠? 좀 더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마커를 주면 좀 잘 보이니까 마커를 얘는 동글베이로 하고 얘는 사각형으로 하고 마커 사이즈를 좀 이렇게 와방 크게 라인의 두께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됐죠? 조금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럼 제가 이거 조회할 때마다 그래프 값이 바뀌겠죠? 새로운 값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아직 30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값이 들어오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개가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30이니까 그래프가 샥 2초에 하나씩 밀리게 되겠죠? 근데 3번은 아직 데이터가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려지고 2번은 거의 뭐 30개에 도달을 했겠죠? 이제 그래프가 뒤로 밀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30개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고 3번 좋습니다. 이건 뭐 안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잘 되고 3번도 됐고 자 3번도 데이터 들어오고 있을 거고 2번도 들어오고 있고 좋습니다. 문제 뭐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죠? 한 요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2번 3번이라는 거는 제가 이미 등록시켜 놓은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프로그램 켠과 동시에 얘가 자동으로 좀 로드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DB에 저장을 해놨든지 파일로 저장해놨든지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동적 컴포넌트를 만드는 요 파트를 함수화 하겠습니다. 딱 해서 싹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void set device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입력으로 string device id를 받고 이렇게 대체해 놔면 되겠죠. 그죠? 됐고.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는 버튼 이거 클릭한 거 맞죠? 요거 클릭을 딱 때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 8에 들어있는 텍스트 가지고 저 함수만 콜 해주면 그 원래 기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함수가 이제 콜 되는 거고 요 상황에서 기본 값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또 처리해야 되는, 제가 오늘 예외 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디바이스 아이디가 2번인 게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이 새롭게 추가되면 아이디가 여러 개가 지금은 등록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디는 유니크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선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요거 호출하기 전에 요거 가지고 먼저 서치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컨트롤 요 놈에 들어있는 컨트롤스 중에 contain key 이거 하면 되겠네요. 디바이스 아이디 더하기 숫자가 아이디 저 규칙이니까 저 이름 짓는 규칙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결과가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때는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메시지 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사지 박스 점 show 이미 등록된 아이디입니다 라는 이제 이런 것들 예외 처리를 하죠. 아니면 이렇게 저 디바이스 등록을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여기서 2라는 노드가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또 2를 등록하려면 이미 등록된 겁니다 해서 등록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유한 아이디니까. 아이디라는 거는 유니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파일 입출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 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충분히 당장에 쓸만한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2번, 3번, 2번, 3번. 좋습니다. 저장 때려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제 그 오픈톡방 계신 분들 중에 이거는 오늘 하는 거랑 좀 관련 없는 그 얘기입니다만 간단한 거니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를 지금 하고 하시려냐면요. 잠시만요. 일단 저 더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탱크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노칸다 테스트라는 아무 의미 없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 아주 C샵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일단 그림을 담당하는 친구 픽처박스입니다. 픽처박스를 딱 여기 두시고 요 삼각형 딱 눌러서 그림을 졌다가 잡아 놓는데 뭐 리소스에 넣든지 로컬 이미지로 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져오기 해가지고 적당한 그림 하나를 요걸로 하죠. 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요 프로퍼티 보시면 뭐 리사이즈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사이즈 모드를 요 스트레치 이미지 하면 요 안에 요 크기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하여간 뭐 대충 이렇게 만드시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자, 버튼을 이렇게 두시고 해보세요. 요런 것도 C샵 궁금하신 분들은 요런 거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요거 누르면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고 요거 누르면 그림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C샵 인폼 보시면 아주 초급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그림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원래 그림의 위치에서 몇만큼 더해가지고 오른쪽으로 X축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게 픽처 박스잖아요. 픽처 박스 1의 로케이션이 저놈의 위치고 요놈의 점 찍으면 XY가 나옵니다. 그럼 요 X에다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 10만큼을 요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요게 안 되거든요. 왜? 요게 요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하이데스님이 뭔가 자, 그러니까 최대한 알기 쉽게 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를 로케이션 x 좌표가 정수 숫자가 들어 있거든요. int x 가지고 오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픽처 박스의 로케이션을 new point로 합니다. 여기다가 y 값은 x, y 둘 다 가지고 오는 걸로 하죠. 외우십시오 그냥.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x, y를 일단 변수로 가지고 오고, 그죠? 그 다음 y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y는 그대로 두고 x에다가 10을 더해버리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갔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구문이잖아요. 그죠? 왼쪽은 x가 10만큼 빠지면 되겠죠? 쭉 가고 쭉 가고 됐죠? 요게 필요하신 상황이었는데요. 한 김에 위로 아래로도 해보겠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자, 여기 딱 가져가서 위에는 y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y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그럼 얘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 y 값을 이게 빼먹어야 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y가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좀 뜬금없는 예제긴 하지만 위 아래 이거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요 아래쪽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럼 뭐 밑으로 가보면 있겠죠? 여기 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음, 너무나 간단한 거라서 뜬금없었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 꺼버렸네. 저 마무리로 한 번 더. 아, 그리고 저 C샵을 접하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C샵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그거를 실행을 시켜야 그 프로그램을 내가 쓰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요 안에 있는 exe 파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xample 515-1의 exe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코드가 빵을 만드는 재료가 빵이 될 거예요. 얘는 빵입니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 틀이 얘인 거고, 얘가 만든 빵이 어디 저장이 되느냐? bin의 debug 안에 가시면 쭉 있습니다. 지금 이 exe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여기 있는 파일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상호 간에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빵 위에 딸기도 올라가 있는 거고, 크랜베리도 올라가 있는 거고, 딸기잼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요 하나의 빵이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빵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프로그램이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라는 얘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프로젝트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거를 인스톨 가능하게 뱉어낼 수가 있거든요. 켜면 윈도우에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설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설치되는 파일이 얘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그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이미 구워진 빵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그냥 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잘 되잖아요, 그죠? 얘도 뭐 똑같이 원래 돌아가던 대로 돌아가기로 약속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얘가 멀티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 개수 상관없습니다. 구워진 이 빵에 빵을 여러 개 실행시켜도 문제가 없더라. 됐죠? 다 됐습니다.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오늘 했던 이 레파토리를 노드레드에서 할 겁니다. 오늘 했던 이 레파토리를 똑같이 노드레드 화면에 출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를 불러오고 요거를 노드레드에서 하겠다. 자,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녹한다 저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응원의 콘텐츠 후원 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시드머니로 활용을 할 거니까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아야 200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 가지고 그 채널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도움에 손길을 주실 분들은 녹한다를 그러니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제가 뭔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거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먼저 입금 때려놓고 나 이런 거 필요한데
만들어 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좋은 뜻에서 녹한다 잘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은 아주 환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자 마지막 수순을 숫자 야구 한 판하고 두 판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방금 비밀번호 5자리를 만들었고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갇히셨습니다. 비밀번호를 푸셔야 지금 채팅창에서 나갈 수 있어요. 5자리 비밀번호는 중복이 없습니다.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는 5개의 숫자를 컴퓨터가 만들어냈고, 내가 입력한 숫자하고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하고 자릿수하고 숫자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숫자가 포함은 되는데 위치가 안 맞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스트라이크 개수와 볼의 개수 가지고 비밀번호를 찾아 나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아, 숨차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요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건데요. 용량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단 2개 압축을 한번 해보죠. 어? 30메가면 올라가려나? 하여간 요렇게 큰 용량이면 제 블로그에 한 방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 중에 일부분을 날리고 업로드를 할 거예요. 요 패키지 안에 보면 이거 용량 엄청 크거든요. 요런 거 지우고 압축해서 올릴 거니까 나중에 이 프로젝트 실행하실 때 아까 검색해 가지고 다운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검색해서 이미 설치가 돼 있더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얘가 재설치를 알아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래 파일을 복구시켜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아마 될 거예요. 업로드 할 때는 요 패키지하고 요 bin 안에 있는 요 exe 파일 빼고는 몽땅 다 삭제하고 올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뭔가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참전해 보겠습니다. 5, 6, 7, 8, 9에 3개다. 4, 5, 6, 9, 0에 2개다. 5, 6, 9. 오봉수님이 4개를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6, 7, 8, 9, 1에 4개다. 육하고 6, 9. 육, 9, 7, 8에 3개가 맞다. 아, 상당히 헷갈리네요. 오봉수님이 5개 찾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오봉수님 1포인트 획득. 오봉수님께서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자, 5개의 숫자가 나왔으니 이제 배치만 하면 되겠죠. 1, 4, 6, 7, 8에
14678에 원 스트라이크. 04568에 투 스트라이크. 13568에 투 스트라이크. 468이 충돌이 나는데 아이고 저는 오늘 두뇌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 어지러워 가지고 뭔가 집중이 잘 안되네요. 알아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적극적으로 자 비밀번호를 뚫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또렷한 비밀번호는 요 3 스트라이크 나왔네요. 74168 3개. 그러면 04568 1 68 오! 하이데스님께서 47168이 정답이었습니다. 47168 하이데스님 2점 획득. 푸론달님이 3등 1점 획득. 좋습니다.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자, 방심하고 있었는데 방심을 딱 하고 있었는데 다시 갇히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죠. 13579 하이데스님이 잘 이렇게 주스셨네요. 12390 67890에 3개. 오, 12390에 1개다. 아주 좋네요. 그러면 요 중에 1개만 맞으니까 45678에 4개다. 그렇죠. 이거 반대가 이거네. 생각해보니까. 요 중에 1개가 아니고 7, 8 678이 맞다면 678이 맞다면 90은 아닌 거고 1, 2, 3 중에 맞으니 15678부터 해보면 되겠네. 15678 오! 하이데스님이 5개 찾으셨네요. 자, 하이데스님 이미 꽉 찼네요. 자, 아차상 실패. 자, 45678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투 스트라이크니까 보자. 1, 2, 3, 4, 5, 6, 7, 8, 9, 0. 아까 1, 2, 3, 9, 0 입력하지 않았던가요? 45670이었구나. 45670.
두 개다. 45076에 3개다. (4506.7) 4506.7 있나요? 450 45067도 있구나. 45067에 2개. 45670 45670도 있나요? 45670에 2개. 아, 그건 뭐지? 45가 아닌 건가? 아, 나왔네요. 아, 하이데스님이 오늘 하이데스님의 날이네요. 아, 좋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1점. 연속 2번 1등 하신 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요렇게 포인트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515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한다는 도망갈 거니까요. 도망간 다음에 녹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톡방이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90 몇 명 정도 있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커트.